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여행사의 모객행위가 팀별 5인 이상은 불가하고 4명까지는 가능하다고 중수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행업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협의회가 세종에서 7일부터 릴레이 시위 시작했습니다. 제주 여행은 숙박일, 지출액, 재방문율 모두 증가한 것으로 실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2021년 서울시 마이스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관광청과 협력해서 스페인, 호주, 대만 컨셉 비행을 선보입니다. 미얀마 국제항공이 양봉과 인천 운항편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인만 탑승 가능한 비행편 일정도 나왔습니다. 세부퍼시픽 항공이 전환 우선 주식 상장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온라인 투어가 럭셔리 제주 패키지 판매하고 에어서울 역시 사전 좌석 무료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4월 8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4월 8일 목요일자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중에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해드린 첫 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행사가요 영업 활동을 위해서 이제 모객 행위를 하잖아요. 요게 이제 4인까지, 4명까지는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우리 중앙사고대책수습본부 이른바 중수본에서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러니까 중수본은요, 한국여행업협회 카타에서 계속 문의를 했습니다. 과연 뭐 이제 관련한 문의들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여행사의 경영 활동을 위한 모객 행위 관련 4인까지 모객 행위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은 겁니다. 중수본은 그러니까 카타에서 중수본 대상으로 도대체 몇 명, 그러니까 5인 이상 집합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여행사의 모객은 도대체 몇 명까지가 가능하냐 했는데 4인까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거예요. 한국여행협회 수고하셨어요. 예. 디테일하고 이런 거 누가 물어보겠느냐. 아예 지금 포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중수본은요, 여행사의 모객행위 자체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모객행위를 통해 5인 이상의 일행을 예약받거나 동반 여행을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여행사는 방역조치 위반으로 감염병 예방법상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각 팀별로 5명 이상 일행 예약은 불가능한데 4명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거 공문을 저희가 입수한 게 있는데 가로 열고 4명은 가능, 가로 닫고 이렇게 중수본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요. 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5명 불가하지만 4명까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자, 그리고 아울러서 이른바 그 쪼개기 예약이라고 하네요. 쪼개기 예약을 통해서 7명인데 요거를 이제 3명으로 나누고 또 4명으로 나누고 각각 나누어 예약해서 모객할 경우 걸리면 5명 이상으로 간주돼서 행정처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꼼수를 아예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게 4명까지는 모객을 할 수 있대요. 물론 이제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국내 정도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런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줬으니까 4명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객을 받아서 안전하게 방역 활동 잘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죠. 그죠? 예.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중소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 이른바 비대위입니다. 7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고 전해왔습니다. 비대위는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결정 당시 여행업을 경영위기 업종으로만 지정하고 여행업계에서 요구한 집합금지 업종 미지정에 대한 시정 요구,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위기재난금 조항 신설하라, 그리고 여행업 손실 보상제를 만들어라 등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비대위는요, 릴레이 시위 첫날인 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앞으로의 일정과 주요 요구안에 대한 브리핑도 열었습니다. 함수일
비대위 대변인은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법규도 매뉴얼도 없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행업은 이번 4차 재난지원에서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영업활동의 제한을 지정하면서 금지, 제한 업종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전국 중소여행사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는 오늘 4월 7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매일 세종종합청사 앞에서 피 끊는 심정을 토로하는 시위를 이어가고자 한다. 여행업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하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위기 재난금 조항을 제정하라. 여행업 손실보상제를 신설하라 등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국 중소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 이상입니다. 여행은 저희 사업자에도 여행 알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단체 여행, 소위 말하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입구 앞에 내표소에 20분 이상 단체 할인권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걸로 여행사가 유지되고 그걸로 여행을 움직이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이 부분을 이번에 그러면 할란다. 집합금지 제한 그래 국가에서 안 해줬을 게 나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럼 나 여행 그럼 개시할란다. 더구나 또 날씨가 또 따뜻해지고 꽃피니까 손님들이 전화 옵니다. 갈란다고. 근데 또 갈란다 이렇게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럼 가태로 낼란다. 이건 방역법 위반이다. 그러면 방역법 위반이면 국가에서 우리한테 하지 말라는 거지 않냐. 그러면 이건 제한이지 않냐. 금지지 않냐. 그런데 이 법은 없답니다. 그러면 집합 금지하고 제한도 안 해주고 여행도 못 가고 그럼 우리는 또 뭐냐. 그럼 우리가 노래방하고 PC방보다 더 못하냐.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9시까지 10시까지 영업하잖아요. 더 버냐 덜 버냐 차이입니다. 근데 저희는 아예 매출이 제로입니다. 근데 여행을 하게 되면 숙박하시잖아요. 근데 숙박업은 또 이상하게 영업 제한으로 또 묶여 있습니다. 저희가 영업 제한하고 금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파생되는 게 저희가 200만 원 더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되면 그 중간에 전기세 또 감면이 있거든요. 차후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여행사가 제가 개인적으로 저 기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행사가 어쩐지 제일 어렵답니다. 근데 모든 국민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여행사가 어려운 거 다 아는데 정보만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 매뉴얼이 없답니다. 그럼 저희 계속 그 매뉴얼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시위가 한때 소강 상태를 보였죠. 4차 재난지원금으로 어쨌든 뭐 한숨은 돌린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같이 좀 동참을 해주시고 같이 뜻 한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여행업이 이렇게 개차반 취급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방문 관광객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제주를 방문한 사람들 대상입니다. 조사 결과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중 80%가 2회 이상 제주를 방문한 재방문객이었고요. 이는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사람이 또 간다는 얘기겠죠. 예. 4회 이상 방문율 역시 전년 대비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재방문 의향은 5점 만점 기준 4.127점으로 전년 대비 조금 상승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의 소비 지출에 대한 조사에서는요. 1인당 지출 경비가 전년도 46만 9천 39원 대비 3만 7천 원 정도 올라서 한 50만 6천 원 정도로 나타났고 전체 여행객의 92.2%를 차지하는 개별 여행객의 전년 대비 식음료비 역시 한 만 원 조금 안 올랐고요. 숙박비는 많이 올랐네. 숙박비는 7만 9천 원 정도 됐는데 11만 5천으로 올랐대요. 요거는 숙박비가 올랐다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되고 차량 임대비도 3만 6천 원이었는데 5만 6천 원으로 좀 올랐고 증가했답니다.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물가를 이렇게 올린 건지, 그거는 좀 전년 대비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렸다고도 볼 수. 이거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요금을 좀 터무니없이 많이 올린 거라고도 비춰질 수 있어요. 예. 평균 체류일수는 평균 4.171 제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것도 조금 증가한 거래요.
관광 실태 조사는요, 자세히 보시려면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또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이 소식을 저희가 몇 번 비슷한 소식을 좀 전해드린 것 같은데, 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에서 서울시 그 마이스 산업 육성위에서 지원 계획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거나 유치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이고요. 구체적으로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해야 되고 참가자도 300명 이상, 그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 그리고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가 된다고 합니다. 야, 코로나19 상황이 이게 쉬울 것 같아? 아, 절대 쉽고 안 쉽고 아니라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이며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이것도 올해 쉽지 않을 것 같고.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 그중 외국인이 50명 이상, 1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병행 같이 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행사의 경우 온라인 등록 회원을 국적에 따라 외국인 또는 내국인 참가자로 인정되며 다만 동호회, 팬클럽, 종교단체 관련 요런 건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 코로나 상황 아니면 이 동호회, 팬클럽, 종교단체 회사 이게 상당히 큰데요, 그죠?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A380 무착륙 관광 비행이 4월에도 이어집니다. 4월에부터는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 관광청과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페인, 호주, 대만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스페인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11일, 17일, 25일 예정되어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A380 무착륙 관광 비행은요. 다시 만나는 스페인이라는 컨셉입니다. 스페인 가우디의 도시, 건축의 도시, 스페인 축구 또 있죠. 그래서 바르셀로나 대표적인 관광 도시이고 한국 여행객들이 유럽 중에서도 가보고 싶은 여행지 중 하나죠. 4월 비행에는요. 인천국제공항 탑승 게이트에서 스페인 국왕 훈장을 받은 롤라 플라멘코가 스페인 전통 무용인 플라멘코 공연에 선보인데요. 롤라 플라멘코 또한 스페인 관광청에서 선착순으로 로고 백도 드리고 수첩 등 기념품 증정합니다. 기내에서 스페인 관광청 이은진 대표가 스페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그 스페인 관광청 이은진 대표님이 직접 기내 타서 스페인 여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은진 스페인 관광청 대표가 몇 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스페인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 목적지로 이번 무착륙 관광 비행을 통해 여행의 추억을 되새기고 아직 못 간 사람들에게는 스페인 여행의 설레임을 드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 이은진 대표님도 참 얼굴 뵌 지 오래됐습니다. 그죠? 아무튼 스페인 하루빨리 스페인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4월 다시 만나는 스페인 하면 5월에는 호주, 6월은 대만 컨셉으로 아시아나항공의 A380 무착륙 관광비행 프로젝트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좀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매일같이 저 멀리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미얀마 국제항공이 미얀마 현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서비스, 최고의 안전 유지하면서 양곤과 인천과 양곤 노선 운항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국제항공은 미방항운에서 한국 GSA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양곤과 인천을 잇는 노선 총 78회 운항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기관들의 대피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33편의 전세기 운항이 포함이 됐고요. 해당 노선을 이용한 탑승객 수는 총 한 5,600여 명이고 그중 한국인이 한 915명 정도 됐대요. 해당 노선은 인천 양곤 인천 노선을 통해 총 2,043명 경유 승객 수송도 했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이 기사의 중요한 내용인데 미얀마 국제항공은 4월 7일 양곤 인천 노선에 한국인만 탑승 가능한 비행편 운항을 확정했습니다. 미얀마의 정세가 불안정해서 귀국 통보를 받은 한국 교민 및 방문객들의
높아지는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해당 비행편은요, 한국인 승객들의 귀국을 위한 빠른 대안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국제항공은 방역 철저히 지켜서 구호물자 운송에 오고 있는 만큼 안전에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양곤 노선을 이용해 위해서 여행 날짜가 정해지는 즉시 항공편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이라도 예약 시점에 따라서 좌석 등급 차이로 인해 항공권 차이가 좀 크게 생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같은 항 등급의 좌석,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의 예약 등급 티켓이 더 빨리 소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계되신 분이 있으면 요거 참고하셔서 좀 빨리빨리 좀 움직이고 관심을 갖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래도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사태가 빨리, 우리 미얀마 사태도 빨리 좀 평화롭게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미얀마 국제항공도 이에 따라서 안정적인 운항을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일 4월 8일 목요일 저녁 8시 한국 시간 내일 라이브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지금 그 예정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책 하나를 좀 품평을 좀 해볼까 해요. 그 넥스트 투어리즘이라고 제가 한번 읽었던 책인데, 그 관련해서 거기서 좀 발췌 몇 개 할 게 있으면 해서 품평을 좀 해보고자 하고, 관련해서 또 다양한 그 내용들로 실시간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4월 8일 저녁 8시 유튜브 채널 여행 중개소입니다. 같이 실시간 참여하셔서 우리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